저는 사주 명리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맞는 건지. 요즘도 그래요. 손님 받아가지고 봐주면서 내가 맞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겁이 나고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내가 이게 뭐 맞겠나 싶어가지고 툭 던져요. 툭 던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답이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으로 몰입돼 버려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쭉쭉쭉쭉 맞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미친 사람들이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 알겠다고 찾아와. 그런데 이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원리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주 8글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생을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알려고 하는 것이 내가 봐가지고는 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미래를 안다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진화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우리가 전생을 믿는다면은 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 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어리더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더 성숙된 사람들이 있고 또 벼슬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는 그래서 사주를 수행하고 결부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것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겠다. 아까도 부동산 투자 얘기하셨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쪽 하질 영혼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만 해결되었다면은 나머지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평생 제 집사람 덕분도 있지만은 먹고 사는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봐도 글쎄 뭐 집사람이 생활은 책임은 졌지만 내가 그렇게 또 생활에 안 진 것도 생활 책임 안 진 것도 아니다. 내가 버는 것만 가지고도 가끔가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넓은 집에 편안하게 살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라고 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여보, 좀 여기 40~50평 안 살아도 돼. 한 20평 조금 작은 집에도 조금 덜 먹고 살았을 수도 있으면 내가 번 거 가지고 못 먹고 살았어? 난 그렇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거든요. 자, 당신 넓은 집에 편안하게 살았잖아. 아니야, 나는 내가 잠자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고 책상 놓을 때 요만큼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당신이 지금 큰 걸 사가지고 내가 지금 큰 집에 살고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깥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저는 글쎄 뭐 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고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 인생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저는 그래요. 오랫동안 사실은 이 명리명강이란 책이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저것도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노력들인 거 그걸 바라본다면은 박사 논문 쓰는데 10년의 공력이 들어갔다면은 이 명리명각 책 한 권 나오는데 한 20년 정도의 공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명리 공부할 때 돈도 많이 썼죠. 아무리 가서 배워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아니 저는 여러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야 아마. 나는 평생토록 동양 철학만 하고 평생토록 공부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저거는 비싼 돈이니까 많은 돈을 들고 가야 설명해 주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물어보고 저 뭐 돈도 좀 가끔씩 주고 해도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잖아요. 책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명리고전. 그러면 고전을 좀 보자. 아니, 고전 봐도 그 명리 보는 법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것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야, 이게 좌우지간, 사주팔자, 갑자, 울축, 병인, 뭐 이렇게 60갑자로 나가니까 이거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생각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나는 이 책을 쓰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렇게 명리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책을 써줬는데 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써놨더니 사람들이 거의 안 사더라고요. 그래도 명리책 중에 많이 팔렸어요. 나는 저거 최소한 몇십만 부 정도 팔려가지고 몇십억은 벌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리고 또 누구한테? 처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책이 어렵냐 그랬더니 너무 쉽대요. 너무 잘 썼대요. 나중에 그 사람 신분을 알아봤더니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에요. 왜 하필 내가 첫째나 걸어가지고 이 책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사람이 걸려가지고 너무 잘 썼다 소리를 듣냐고 좀 뭐라 그래.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책을 썼냐고 한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그날 출판사에 싸우러 가는 길이었어요. 당신 책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좀 쉽게 써낸다고 불평이 너무 들어온다고. 그래서 좋다. 가는 김에 우리 지금 카페에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가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질 땐 그래요. 뭐 따지거나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기초를 열심히 하라. 비법이 아까 없다 그러셨는데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 비법이 뭐냐면은 기초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주를 볼 줄은 알지만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잘 보고 이것을 뭔가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몰아가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답 안 해버려요. 주역에 몽개에 보면 나오잖아요. 2번 묻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2번 묻거든 대답하면은 그게 뭐 한다 그랬어요? 모독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모독해요? 선생을 모독해요? 묻는 자를 모독해요? 예? 누구를 모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답해봐요.
묻는 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선생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은 저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면 잘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저 사람이 봤더니 그냥 묻기만 해. 묻기만 하면 계속 답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고전만 연구해서 그런지 좀 꼰대스럽죠. 그죠? 굉장히 꼰대스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야, 이것은 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생각해야지. 구구단을 가리키면서 계속 구구단을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지 않고 2는 얼마예요? 그럼 4 대답해주고 27이 얼마예요? 14 또 대답해주고 외워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가르쳐주지 않고 네가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놔둬버려야 돼. 공부를 하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그거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 실력이 느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력이 느는 것 같으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스승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방법은 스승은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자꾸 스승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요즘 아까도 내려오면서 시골로 떠나버리려고 했는데 아유 이거 다 때려치고 시골로 가야 되겠다. 에라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내가 피를 쏟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그죠? 자, 사주명리의 학문적인 기반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질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기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질이 뭐냐 이거예요. 자, 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다혈질이죠, 그죠? 다혈질이잖아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 움직여요, 아니면 움츠리고 있어요? 움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사시사철이 순환하면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이 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질을 뿌려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기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질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이 이미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육친으로 따졌을 때 그 육친이 관인 뭐 어떤 것든지 좌우지간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기질이 이미 정해졌으면은 자, 우리가 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나는 관인 기질이야. 그러면 운이 그 사람이 취직할 나이가 돼가지고 관인으로 흘러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 자기가 강하게 가지고 태어난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흘러가주면 좋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론 조우는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조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흘러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운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꺾이겠죠. 또 기질 자체도 그게 꺾이고 다른 기질 쪽으로 흘러가니까 딴짓을 자꾸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토록 어떻게 한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마치거나 아니면 관인 기질을 아주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살해버려요. 아까 누가 언제 자살하자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사주들이 자살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나는 뭐 이것도 크게 저것도 아니야. 또 이것도 크게 저것도 아니야. 그냥 난 대충 살면 돼. 대충 살면 되는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는 판검사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온 사람은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절망으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기질 자체가 그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어. 다른 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운은 그거를 안 밀어줘.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러면 그 기질이 어떻게 정해지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되겠죠.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학과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아마 여기 우리 원광대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양자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요거 준비한 거하고 조금씩 다르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 쉽게 설명하면 사주 명리학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빛 에너지 흐름을 각 구간으로 나눠 기호로 표시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의 운명을 추측하는 학문이다. 자, 각 구간이 음양, 오행, 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바탕으로 집어넣어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응용력이 넓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 질문할게요. 자, 이게 뭐죠? 태극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예, 이제 음양도라고 말씀하시네. 이거 우리가 지금 태극기라고 해가지고 태극기라 그러는데 이거 태극기 아닙니다. 이건 음양도예요. 태극은 원래 이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저것이 왜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까요?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 태극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잘 돌아요? 잘 움직여요. 동그라미가 가장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운동도 사진을 찍어보면은, 만원경으로 찍어보면은 다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형이상학적인 이론이에요, 사실은. 음양오행론은. 근데 이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기호논리학입니다. 기호논리학이란 말 들어봤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심볼로직이에요. 우리가 철학과에서 대학교 3, 4학년 돼야지 심볼로직 배워요. 네?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현대 논리학인데 희한하게 이 기호논리학을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는. 제가 사주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얼마나 뛰어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을까? 나는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것을 처음 고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오행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다시 어떻게 돼? 5단계로 나누는데, 참 이것이 지금 요즘 논문 심사를 하면서도 저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행이 돌아갈 때 왜 4계인데 오행으로 나눠놨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4계절인데 왜 오행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속이 터집니다. 이 박사하고 이 논문 쓰는 이 인간들이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따구 소리들을 하고 있어. 내 속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겠어요? 한번 답해봐요. 여러분들이 더 낫잖아요. 토는 중계전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는 중계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왜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왜 오행이냐고. 거기에 토가 안 들어가 있나요? 계절마다 끝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명리학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주고 그거를 좀 설명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하고 어긋난다. 어긋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음양오행론에 명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제해놓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논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깝깝하죠. 어쨌든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오행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자, 이 표시는 하늘에서 천간이 돌아가는 표시이고 이 표시는 지지가 돌아가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봐요. 수, 목, 화, 토, 금. 여기는 어떻게 돼? 목, 토, 화, 토, 금, 토, 수, 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자, 저는 그래요. 아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돈다 그랬죠? 무엇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봐봐요.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사주는 음력으로 봐요? 양력으로 봐요? 양력으로 봐요? 절기력이잖아요. 사실은 만세력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태양력이에요. 그냥 양력은 저절로 만들어 쓰는 것이고 이 사주 자체는 정확하게 태양력을 가지고 계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태양 빛이잖아요. 빛. 그 빛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기질이 어떻게 정해지냐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한 가지는 아니고 종류가 있어요. 그 순환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한 10년 전쯤 같아요. 어느 대학원에 석사 심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설명을 했어요. 내가 내 스승한테 이 이론을 배웠는데 스승은 해결을 못했다. 사주 모든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논문을 썼는데 거기까지만 써놓고 그 양반도 답을 못했어요. 나도 뭐 심사위원으로 갔으니까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논문을 다시 다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목, 나무. 봐봐요.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 편 넘어가야지 이제 볼 수 있죠. 여기서 봐봐요. 분출하고 확산하고 여름에 무성하게 퍼지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알갱이가 돼가지고 땅속으로 쏙 들어가고 정확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기질은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기질은 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태계의 바탕이 이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바탕이 이것이니까 이것에 따라서 육식동물들도 이것에 따라 같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사주를 볼 때 이것을 응용을 할 때 더욱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겠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리학이 아직까지 원광 디지털 대학의 명리학과가 이렇게 건전하게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문으로 제대로 인정해줘요? 아직까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라도 키워가지고 제대로 좀 인정받게 좀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을 내가 그냥 어떻게 돼? 설레벌레 그냥 대충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좀 독하게 좀 해야 되겠어요? 미안한데. 지금 제 변명하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좀 미안한데. 앞으로 더 잘 해드릴게요. 예. 자, 다시 아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천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지지에서는 또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 뭐 다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어떻게 돼? 기운은 변화가 쉽기 때문에 목화의 양운동에서 금수의 음운동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한 번만 중계 전환하면 되고, 그런데 지지는 질이기 때문에, 형질이기 때문에 중계 전환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각 단계마다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는 왜 중계 전환하지 않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어요? 왜 중계 전환하지 않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한번 중계 전환했으면 여기도 중계 전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의 극한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골목길을 가다가 어떤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돈을 뺏고 막 나를 계속 두들겨 패. 돈만 갖고 가면 될 텐데. 그러면 끝까지 맞다가 죽을 거야. 죽을 것 같으면 덤빌 거야. 예? 여러분들 맞아 죽을 거예요? 덤빌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죽을 거예요? 덤벼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의 응축에 우리가 처음에 가면은 소름이 끼치고 그냥 응축에 이렇게 응축에 있다가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리고 덤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양운동은 저절로 일어난다.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왜 중계전환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젊은 시절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 노년이잖아요. 이 젊은 싱싱한 시절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는 노년이 더 좋던데. 네? 나는 지금이 가장 좋더라고요. 지금이. 좀 이제 뭐라 그래. 그전에는 젊었을 때 내가 아주 철학적인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분석해야 될지, 무엇을 모르는지, 예? 그걸 내가 알아. 그럼 어떻게 돼?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묻든가 아니면 생각을 더 하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지위 지지, 부지 그랬잖아요. 제비장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지야. 이것이 지다, 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거부터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꼰대라고 얘기했지만 옛날 어른들은 외워서 하는 공부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많은 책을 보고 암기력 좋은 사람들 그냥 다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한테 가서 혼나요. 너는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냥 너는 머릿속에 들어가서 외우고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말지.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걔는 딱 그렇게 답답하게 해서 선생이 왜 저러냐 싶을 거예요. 나 다 아는데? 왜 다 아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외워서 돌리기만 했잖아요. 발전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 옛날 선현들께서 지구가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흐름을 상징적인 기호를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태극과 음양오행과 간지이다. 야, 세상 어디에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기호 논리화 시켜가지고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든 학문이 있냐고요. 그리고 이 무식한 우리 땅의 이 종자들은 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을 욕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를 욕해야 돼요. 우리가 증명 못했으니까 무식하다 그러죠.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노력해야 돼? 나는 어쩌다가 난 동양철학 하다가 사실은 내 어렸을 때부터 이거 공부하고 싶었지만은 뭐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내 혼자 어떻게 터득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나이가 됐다고 보니까 책임감만 생긴 거야, 여기. 나는 얻어먹은 것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 돈도 못 벌었어요. 어? 교수도 못 됐어. 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요새 이거 말고 다른 학교도 가면 막 뭐라 그래요. 교수들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 너는 월급 받잖아. 나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나보고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월급 받는 당신들이 해야 된다. 아, 그럼 왜 그러냐. 학교도 요새 무척 바쁘대요. 그거 보면은 맞기는 맞아요. 학교 가면은 공부 외에 오만 것들을 다 시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직까지 무궁한 시장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가 얼마만큼 많이 익혀가지고 상품화를 잘 시키냐 못 시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정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신 교수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다.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순간에 이걸 가지고 세계로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몽땅 점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 교육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받게끔 만들고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교수님들 계시니까 여기에서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저는 그래요. 좀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은 바깥에 나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는 거 그냥 대충 먹으면 돼요. 네? 그냥 대충 밥 3끼 먹으면 되잖아요. 조그만 집에 살더라도. 그거 먹고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원 오시고 막 우리 정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한테 가서 그래요.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도 대학원 만들어 달라고 막 조르란 말이에요. 발로 막 차버려 그냥. 네? 그래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원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자원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좀 어떻게 돼?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어설프게 그 정도로 배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자, 어쨌든 또 넘어가 봅시다. 좌우지간 청강과 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자, 빛 에너지가 이게 봐봐요. 지난번까지도 내가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자, 봐봐요. 빛은 파장과 입자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빛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의 기질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장은 기운이고 입자는 현길이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이 청강과 지지를 오행까지는 그냥 놔뒀다가 그죠? 여기서 지금 청강과 지지를 나누면서 기질로 정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주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문집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유학자, 지금 요즘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죠.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 황금 시장을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철학가에서 이 황금 시장을 먼저 잡아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원광 디지털대학교는 얼마나 앞서 있어 이게. 이것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한다고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냐고. 1년 내내 11조 갖다 바친다고 알려주냐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런 믿음도 현대는 이제 사람들 머리가 너무 깨었어요, 안 깨었어요? 옛날 시대하고 달라요. 우리의 머리는 지금 엄청나게 깨었단 말이에요. 이 깨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이런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깨쳐야죠. 그리고 그 위에 역시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시 신은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존재자로 신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 이만큼 이제 어떻게 돼? 우리의 머리가
다가왔으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신이 이 기질을 줬다면은 그 기질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봐봐요. 기독교에서 아무리 부정을 할지라도 자, 우리가 보자고요. 사람들 갖다 놓고 몇 명 딱딱딱 맞춰버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학문적으로 먼저 이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가서 사기치면 안 되겠죠. 명리하는 사람들 사기 많이 칩니다. 돈 많은 좀 순진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너 그러면 죽는다 어떻게 된다 막 뜯어내잖아요. 봤어요 나도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것은 엄청난 시장이지만 우리가 버려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 우리가 제대로 키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시장을 거대 시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콘텐츠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거 지금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 구조나 직업 구조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언제쯤 네가 배우자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 나오잖아요. 자, 이때 헤어지냐 말아야 되냐.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그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그냥 어슬렁어슬렁 익힐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아까하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초보자들이 많이 오셨다면은 이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초보자들이 그렇게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쉽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죠. 자, 요거 하나 질문할게요. 1년은 왜 12달이고 하루는 왜 24시간인가? 12시즌인가? 우리가 10단위로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요? 10단위로 계산하면 왜 11호 했냐고. 아까 타로에도 왜 11호 해놨냐고.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우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물었잖아요. 300일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65일이 통곡을 할 것이다. 65일이 통곡을 할 것이다. 참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할 때 성의 없이 진지하지 않게 강의를 했나? 내가 그렇게 성의 없이 진지하지 않게 강의를 했다면은 그런 답을 들어도 싸요.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으니까 너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꼰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꼰대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인가. 반발이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죄송하고 어쨌든 그것은 그냥 따져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봐요. 365일을 이걸 고정시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주에 가면은 다르게 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다 이 법칙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만세력을. 다 이것을 가지고 만세력을 만들면은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한 거지. 같이 연결시킨다면 왜 10이냐? 왜 10이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에요? 토의 간섭 때문에 오행이 돌아가는데? 자, 그럼 왜 오행이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야 되겠죠. 왜 오행이냐? 왜 우리가 계절이 순환할 때 오행을 놓았냐고, 아니면 태극을 순환할 때 왜 오행을 낳았냐고. 상생과 상극으로 무한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그죠? 나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난 위대하게 보여요. 음양 오행론에서 음양 저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행으로 놓은 그 자체.
거기서 무한순환을 시키면서 이렇게 기와 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것을 배치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니까 묻더라고요. 저 음양오행론이 전국시대에 만들어졌을 텐데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육식갑자 각골문이 은대에 이미 많이 출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전부터 있었다.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대 문명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이 지구에 갖다 준, 우리의 지구에 우리를 생명을 준 거기서 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사주를 보지만 이 글자를 가지고 사람 사주를 본다는 게 아직도 저는 그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절이 돌아가면서 이 계절의 기질을 받게 되고 여기에 육친까지 집어넣을 때 그 육친에 의해서 우리의 기질 구조는 확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정된 구조 속에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 선천적으로 그렇게 기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기질 구조대로 삶이 뻗쳐나갈 때는 신나겠죠? 근데 그것과 어긋나는 기질 구조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삶이 불행하죠.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이 생에서 잘 나간다고 다음 생에도 잘 나갈까?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좋은 대운을 만났다면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돼? 거꾸러지는 대운을 만난다. 이 생에서 거꾸러지는 대운을 만났다면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돼? 살아나는 대운을 만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돼? 좋아하고 나빠할 거 없다. 우리는 보통 조금 좋으면 좋아서 웃고 조금 나쁘면 나빠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장자 아까 아침에 올 때 정재상 교수께서 그랬어요. 나보고 뭐 하지 말아라 그랬죠? 원숭이들. 조삼무사. 그 장자가 조삼무사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원숭이들이 그러면서 아침에 4개 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그랬더니 히 웃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더 인생을 넓게 본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제가 군에 갈 때 논산훈련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자골신경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우리 방에서 있던 좀 키가 크고 튼튼한 녀석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뭐 특수부대에서 와서 다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가 됐어. 저 태릉에서 딱 모였더니 그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딱 모였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니 야, 너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난 어디 있었다 그랬더니 야, 씨, 너는 참 세수 좋았다. 우리 친구들 반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특수부대에 잡혀서 간 사람들이 낙하훈련하다가 비행기 2대가 떴는데 앞에 탄 친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평생토록 왜 허리가 이렇게 약할까 원망을 했어요.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싫다 그래야 돼. 그때 내가 허리가 튼튼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강의도 못하겠죠. 그죠? 아니, 그 한 50% 확률이야. 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것을 안다면은 지금 여기서 잘 나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신이 이렇게 볼 때는 요놈아 다음 생에 가면 고생한다. 그죠?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오는 복을 다 써야 돼, 눌러놔야 돼. 눌러놔야 되죠. 그게 음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거창하게 조상의 엄덕이라 그러는데 조상의 엄덕이 아니고 내가 옛날에 쌓아놓은 나의 덕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내려온 것이 그게 결국 또 나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돼? 나의 기질이 명예로 잘 나간다면은 가서 관직 생활 하란 말이에요. 돈 잘 벌게 돼 있어. 그럼 사업해가지고 돈 벌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데 관직 생활하는 데만 빠지지 말고 인생을 공부해야 되죠. 얼마나 더 우리가 행복하게 얼마든지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거 봐봐요. 지금 이제 성급한 부분 아수라장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봤더니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저 가짜 이력서 냈어.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강 크게 그 사람이 그 이력서를 가짜로 냈을까? 내가 봐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내라고 한 것 같아. 학교에서 그렇게 내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이력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잘못됐을까봐 막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 날짜까지도 적으라고 하니까 막 옛날 졸업증 찾아가지고 다 적고 그러는데 그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냐고. 그렇게 강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마 서로 짜고 야 이렇게 놓으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밝혀질 줄 누가 알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응? 이런 때 안 밝혀졌으면 영원히 그냥 묻히겠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인생을 저렇게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려고 더 잘 살려고 저렇게 악다구니를 쓸까? 나는 돈 몇 푼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데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인생이 그냥 어떻게 돼?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나 수행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냥 좀 마음 느긋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요놈의 기질은 어떤 것 같아요? 사업가 기질이에요? 관인 기질이에요? 예? 이게 봐봐요. 이 관이 사라져버렸어, 갑기토로. 그리고 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관이 그러면은, 사라졌더라도 좀 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흘러갔어요? 관이 살게끔 흘러갔어요? 안 살게끔 흘러갔어요? 사라진 관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형살 걸려가지고. 근데 못 살게끔 흘러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저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제 기질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제 집사람이 조금씩 많이 벌어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어떻게 돼? 공부해가지고 산다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살았어요. 참 불쌍하더라고 내가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어렸을 때 식상이 와가지고 관을 다 꺾어버렸어. 취직할 나이에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저기 가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정작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흘러왔는데, 그래서 나는 묘대운이 굉장히 좀 기다려져요. 이 무진대운, 기사대운이 지긋지긋하고, 네?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묘대운이 기다려지는데, 이 또 묘술 또 뭐가 돼요? 화가 돼버리잖아요. 나는 인성이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네? 이 정사라는 그 큰 뿌리를 가지고 저쪽이가 딴짓하는 정사 같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정사가 아니고 이상한 정사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을 시달리면서 그냥 저 공부를 위해서, 사실은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쪽에만 쫓아가서 축사하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그러면 네가 잘나서 열심히 했어. 사주를 젖박으로 타고났으니까 열심히 했어. 예? 사주를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 사주를 누가 만들었어?
저렇게 태어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전생에 그렇게 쌓아놨겠죠. 그죠?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대를 물려서 계속 흘러갈 것이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자, 관이 잘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이제. 저 공부하는 업적을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걸 가지고 한판 휘두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수행을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도 하면서 수행도 하면서 어쨌든 뭐 다음 생이 조금 기다려지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안다면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안다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우울증도 사라지면서 저한테는 아까 좀 학문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요즘은 걱정하지 않아요. 뭐 돈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얼굴이 봐요. 환하고 좋잖아요. 그죠? 지금 제 63인데 얼굴 63, 그 나이면 환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자유를 얻으시라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저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상생상극과 관계해가지고 육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육친편은 갖다 놓고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응용되도록 하라고. 저한테 한 2, 3년 배운 저 공무원이 있어요. 은평구에. 그분이 요즘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 잠깐 안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매일 일찍 출근해가지고 육친이나 배운 것을 한 번씩 쓴다. 매일매일. 근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되면 다시 더 배우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 동기들하고 배운 동기들이 거의 다 나갔어. 그 동기들하고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다 내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근데 교수님 방법이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저 사람들은 사주 못 보고 자기가 다 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맞고 지들이 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다. 가장 큰 비법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아까 니산 선생이 얘기한 것도 전부 다 기초적인 얘기들이에요. 그 기반에 깔린 기초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갈 때 이렇게 교수님들이 보면 부잣집 애들을 자꾸 택해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더라고. 나는 공부 잘했는데 너 나보고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해. 너는 취직하래 나보고. 그래서 나 공부 잘하는데 왜 저래?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쪼들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 시간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요새 멜랑꼬리아 나오잖아요. 그 수학 천재를 만나니까 그냥 여선생이 그냥 확 서로 반해가지고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이런 미치도록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미친단 말이에요. 가슴이 끓는단 말이에요. 예? 끓는 걸 어떡하냐고. 끓어오르는데 나는 어디 가서 돈 벌라 그러면 난 못해요. 돈 벌라고 하면. 난 어디 가면 항상 이런 속에만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는 놈이 어떻게 돈을 버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까? 그것만 해야지. 사주에 제가 잘 발달하고 세요. 본인도 세. 신강이야. 그 상태에서 재운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물었어. 선생님은 어디 가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길을 이렇게 땡기죠? 그랬더니 돈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게 거짓정보다 참정보다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다가 보면 판단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뭔가 이리관지하면서 빵 뚫리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겨야지. 이제 비로소 학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명리명강에서 뭐라 그래? 띵리띵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출판사에 물어봤어요. 이거 알고 그랬냐 그랬더니 알고 그랬대요. 띵! 처음에 한번 팡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터지면 이제 어떻게 돼?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야, 얘들아, 너희가 걸맛을 아냐? 걸맛을 알면 밥 먹는 것도 잊는다. 우리가 뭔가 꼴몰이 생각하면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도 안 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빠져가지고 공부할 때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에디슨이 3일 밤낮을 새워도 미쳐가지고 할 땐 전혀 안 피곤했대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면은 피곤할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가 분산될 때 피곤해요. 하나로 몰입을 해버리면 그 몰입한 곳 속에서 어떻게 돼? 다시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절대적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얘기하는데 성적 가지고 굉장히 연연한단 말이에요.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성적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5년까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5년까지 볼 수 있는데 왜 성적에 연연하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러 온 거야? 성적에 연연, 성적 따러 온 거야? 아우,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동영상 찍은 거 그냥 5년 동안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풀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답답하면 가서 보면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계속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적어버리란 말이에요. 핵심을 빼가지고. 왜 그거 미련하게 시간씩 25분씩 투자하면서 한 강좌 다 듣냐고. 싹 정리해버리면 2, 3분이면 끝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할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시공의 생멸 법칙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생멸 법칙이에요. 간단히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극은 주기적으로 돌죠. 1년 하루.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럼 어떻게 돼?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또 그 시간에 따라서 기질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우주의 기질하고 우리 대운의 기질.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대운은 우주의 기질이에요? 나의 기질이에요? 생각 안 해봤죠? 대운은 어디서 시작해요? 지금 년년이 흘러가는 건 우주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대운은 어디서 시작해요? 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의 전생이에요. 나의 전생이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돼? 내가 꿈이 오면서 그렇게 방향 지어지도록 내가 전생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은 우주의 기질이 아니에요. 나의 기질입니다. 그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대운과 세운이 흘러가면서 나의 기질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저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잘난 것을 어떻게 확 발휘하기도 하고 거꾸로 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좀 겸손하게 세상에 나간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런 운이 있을 때는 바깥에 가서 겸손하게 그 일을 좀 하고 거꾸러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꾸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미리 도망쳐야 돼? 점잖게 그냥 사표 내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핑계를 대고. 그럼 사람들한테 박수 받잖아. 저기 막 진급자들이 밀려 있어. 아, 자네들 너무 힘들지? 나라도 좀 일찍 나가줄게. 그러면 누가 진급할 거 아니야. 그리고 탁 나오면 저기서 박수 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잘리는데. 박수 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박수 받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또 남의 인생을 어떻게 돼? 별로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주예요. 명리 사주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어떻게 돼? 요 시공생멸의 법칙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육친이 정해지는데, 자, 태극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지금 태극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어요? 태극은 유학이나 이런 데서는 태극에 대해서 이상하게 형이상학적으로만 설명하고 안 가르쳐줘. 뭐 무시무시한 걸로만 얘기하고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1년 전체가 태극이 하루 전체가 태극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의리역 만들고 하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고상한 척만 다 하고. 그죠? 태극이 뭐냐고. 전체라고 항상 알고 있으면 돼요. 전체. 예, 전체. 그러니까 풍수에서도 땅을 볼 때는 어떻게 돼? 그걸 일단 태극으로 놓고 좌측면 우벽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북현무 남주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작할 수 있죠.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좋게는 못하지만은 나쁘게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좋게는 못해줘요. 좋게는 못하지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체가 부귀를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은 성공했잖아요. 너 죽을 놈 안 죽게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르냐고. 그래서 이게 상생상극급식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간지의 생멸이 나오는 거죠. 간지의 생멸이.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뭐라 그래? 순행하고 역행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이론마다 다르죠. 다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는 먼저 초기에 오행학자들이 있었다. 거기에서 그 이론을 그대로 고수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역행, 순행 나눠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돼? 자료를 가지고 더 살펴봐야 돼요. 저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문을 익혀야 돼, 안 익혀야 돼? 계속 나 같은 사람이 번역하면 그거 보고 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첫째 조건이 이 술수, 이쪽 공부를 하려면 첫째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항상 어떻게 돼? 남의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이 정해져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설하고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갑을목이 어디 있냐고, 저게 순행 역행이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자, 갑목은 어디에 해당해요? 물상으로 따진다면. 나무나 나무 뿌리고, 을목은 이파리잖아요. 자, 이파리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썩어요? 뿌리를 내려요? 썩어버리잖아요. 햇볕에 던져놓으면 나무 기둥 하나 잘라가지고 던져놓으면 거기서 이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까 저쪽에 오다 보니 벚꽃나무들 많은데 저거 잘라가지고 따뜻한 봄날 던져놓으면 거기서 이파리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그건 물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햇빛을 먹고 자라는 것들이에요. 을목, 그죠? 그럼 하나 더 그럼 얘기해 보자고 또 그러면. 신금이나 경신거 같은 것들 보면 이런 것들. 이거는 분명히 익어가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풋과일들. 그리고 풋과일은 햇빛이 내리쬐면 익어가요, 안 익어가요? 이건 다 익은 과일이에요. 물상으로 따지면은. 다 익은 과일은 햇빛에 떼약볕에 내야 돼.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돼.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밑으로 꽂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위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다른 것들인데, 현상에서 다른 것들인데 설하고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우겼어요. 그 사람 이런 대로 또 봐도 돼요. 완전히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뭐라 그래? 아까 그런 말씀들까지는 두 분 교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의 이론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술수, 한 사람으로 나갈 때 좋은 것 같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면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뭔가 하나 잡고 제대로 나가고 싶다면 어떻게 돼? 주변에 책 같은 걸 보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주를 먼저 몇 개 갖고 가서 봐야 돼요. 맞추냐 못 맞추냐.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책만 잘 쓰는 사람들.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소문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를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천하통일을 하겠다고. 아유, 꿈은 좋은데 뭐 천하통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게까지 욕심내도 돼요. 뭐 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학부 과정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것을 하나하나 다 겪어보고 아, 나한테는 이런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더 연구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운기가 이렇게 성립되죠. 그럼 운기 따라 보통이 나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봐도 한 5, 60%는 맞더라고요. 이 운기만 가지고 봐도. 그럼 이것을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충파에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저는 신살은 안 봅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봐요. 난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안 해요. 그리고 가르치더라도 나 이해하지 못한 거 가르칩니다. 그 얘기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봐봐요. 자, 인성.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장생 목욕한데 걸록 제왕. 잘 흘러갔어요, 안 흘러갔어요? 근데 여기 좀 끝나나 싶었더니 또 어떻게 돼? 아, 이 정화 이쪽으로 하면 끝나야 되는데 여기 또 정화 위로 띄우면서 밑에서 또 불을 확 붙여가지고 사주 통째로 저 불덩이를 또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공부 좀 끝내고 싶은데. 네? 근데 또 여기서 그냥 불덩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